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의 시작과 표준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박수진 전문연구원과 소소한 살아가는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종인사이드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우리 박수진 연구원님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지금 2013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정동 주민이고요. 네, 아들과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우리 박수진 연구원께서 소속된 네. 국제개발협력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이름 그대로 개발협력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이제 KSP,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빨리 발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이제 수요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지식을 이제 전수해주고 그들이 더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은 왠지 좀 경제 관련된 네. 그런 업무들을 좀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제개발협력센터 뭔가 좀 나눔을 할 수 있는 일하면서 또 좀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속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KSP 지식기반 개발 협력 사업 우리가 그러면 좀 주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박수진 연구원께서 수행하는 그 업무 중에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전 한 10여 개국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실 기획실로 옮겨가지고 네네. 사업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신입 연구원들이나 다른 경력이 아직 많지 않은 연구원들의 좀 서포트를 위해서 같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오만 사업이고요. 그 우리나라의 조기 경보 시스템 그거를 이제 오만에서 좀 도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이걸 좀 전수해 주겠냐고 요청이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국제금융센터나 이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오만에 가서 오만은 사실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경제 지표는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어떤 걸 또 지표로 삼아서 그 조기 경보를 울리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는 네네, 거죠? 전자정부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아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수진 연구원님 저희 사전 미팅 때 보면 굉장히 활기찬 분이셨는데 네. 오늘 아침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시간을 보내고 오셨나요? 저 아들이 5살인데 네. 오늘 이제 소풍을 간다고 네. 도시락을 아. 싸라는 큰 미션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한 번도 싸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러셔요? 뭐 유부초밥, 주먹밥 이런 거, 뭐 과일 이런 걸 이제 어제 같이 장을 봐가지고 준비를 하고 나오려는데 직전에 이제 오늘 미세먼지가 심해서 취소됐다 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어서 같이 먹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 워킹맘이 아침에 등원도 바쁜데 사실 그 도시락까지 쌌다가 네. 다시 열었다면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오셨네요. 네. 애쓰셨고 좀 지칠만도 한데 좀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외 관련된 업무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20살 때 제가 처음으로 태국에 봉사활동을 갔었는데요. 그때 태국에 있는 마하사라캄이라는 굉장히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과 이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라는 질문을 마음에 되게 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더러워서가 아니라 뭔가 사회 구조적으로 또 빈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도 있구나. 내가 있었던 사회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눈을 뜨게 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꿈은 어떤 꿈을 꾸고 자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는 원래 네. 가수
되게 하고 싶었고요. 가수 그래요? 지망생. 네. 가수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었는지. 한 중학교 3학년 때쯤부터 그 당시에는 이런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막 그렇죠. 많지는 않을 네. 때라서 그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데모 테이프를 찍어가지고 네. 원하는 이제 가고 싶었던 기획사들의 정말 우편으로 아 그래요? 네, 붙였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게 중3 때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친구들이랑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노래를 하고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발탁이 그래도 좀 돼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대형 기획사에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지역에 지내셨던 저는 거죠? 원래는 대전이 고향입니다. 아 대전 분이군요.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네.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또 이런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나의 인생을 좀 설계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고등학교 2학년 10월이 네. 됐을 때 네. 이제 학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수를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기로에서 그래도 좀 너무 이제 모험적인 직업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좀 해서 대학은 진학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해서 네네.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실용음악과 이런 걸 갈 거는 또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신방과 쪽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대학은 우선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꿈을 좀 잃어버렸던 거니까 어린 나이에도 약간의 슬럼프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될 줄 알았었으니까 또 더욱더 큰 슬럼프가 왔었고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그 태국 봉사활동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시점에 태국에 네, 갔다 딱 오신 그 시점에, 거군요. 네. 아, 그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연습생 생활을 하셨었고 그 꿈을 포기하기는 또 아쉬운 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KDI에서 근무하시면서 혹시 다른 활동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KDI 처음 내려와서는 밴드반 활동을 했었고요. 역시 네. 보컬 하신 거죠? 네네. 네네. 그리고 뭐 이제 기타 요가반이나 뭐 이런 운동하는 활동들 하고 또 이제 보이스 오브 KDI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보고서가 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영상 보고서들도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 목소리를 입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 성우 같은 거를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말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홍보팀에서 그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고서가 되게, 사실 네. 딱딱할 수 있는데 목소리를 또 맞아요. 입히면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네. 녹음하면서 이제 조언을 주시는데 제가 목소리에 감정이 많대요. 근데 KDI는 어쨌건 연구 결과에 대해서 팩트를 전달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아파트 가격이 뭐 올랐습니다를 한다면 그냥 올랐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올랐습니다라고 하면은 네. 뭐 올라서 싫다는 거야? 이렇게 댓글이 달릴 수 있고 네. 올랐습니다라고 하면 좋다는 거야? 이럴 수 있다고 이걸 감정을 빼고 정말 그냥 모노톤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들을 수 있구나. 네. 이게 중요하구나 정말. 새로운 걸 아셨네요. 네네 새로운 세계를 예.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정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따뜻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주요 활동하셨던 것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해외 활동도 굉장히 많으세요. 특별히 기억나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엔에도 계셨어요. 그건 네. 이제 인턴십을 네, 네. 수행했던 건데 아,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국제기구 인턴으로 보낼 사람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발을 해서 국가에서 어떤 뭐 재정적인 보증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이제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그 자격으로 국제기구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인턴십을 하고 싶고 이러이러한 추천서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유네스코 뉴욕에서 일을 했었고 네. 거기는 이제 유엔 본부 안에 있어요. 사실 유네스코 본부는 뉴욕이 아닌데 유엔 본부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아, 유네스코에서 인턴십을 하셨군요. 네네. 기억나는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제가 갔을 때 당시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네. 그래서 그때 분과, 회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거 뵙고 그때 한국인이라고 달려가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악수해 주시면서 큰 사람 돼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반기문 전 유엔 총장님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흐뭇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하셨는데 이 네. 경험도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냐고 한다면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네, 어떤 면에서 가장 행복하셨나요? 우선 물론 되게 외롭고 거기가 이제 뭐 대단히 번화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시골이었고 그렇긴 했지만 그때 그러니까 정말 그 날씨나 환경이 주는 그 행복감이 뭔지 저는 이제 도시에서 자라났고 그렇죠. 거기서만 살았으니까 정말 파란 하늘, 초록색 땅 그리고 뭔가 바람도 다 너무 깨끗하고 네. 그런 모든 환경들도 그랬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는 사실 친구들과 그냥 노는 게 자체가 공부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좋고 새롭고 매일매일이 배움이었던 것 같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여가 시간에는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뭐 이제 많은 워킹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여가 시간이라고 할 만한 시간이 네. 사실 평일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래도 좀 시간을 낸다면 주말일 텐데 저는 거의 운동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지금 수영이랑 네. 헬스를 하고 필라테스도 원래 했었는데 손목이 아기 낳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네 손목이 조금 네네. 안 좋아서 필라테스는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그 민간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좀 차이점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 정도라고 한다면 네. 조직 문화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다음 이제 조직 자체가 움직이는 어떤 원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업은 이윤을 어쨌건 추구하는 조직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내가 가진 이윤을 기반으로 내가 이득을 낸 거에서 쓰는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자유롭죠. 근데 네. K다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세금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물론 안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게 있고. 그런 네. 차이점이 있군요. 네. 사실 지금 전에 근무하셨던 그 대기업도 보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선망하는 곳인데 국책연구기관으로 들어오시기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답에서도 좀 들을 수 있지만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사기업에 다닐 때도 많은 걸 배우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좀 우선 첫째는 개발 협력이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네. 누구 배를 불리는 건가? 라는 질문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든 열심히 일을 안 하든 어쨌건 이 회사는 잘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이 팀과 이 회사는 계속 잘 굴러갈 거고 언제든지 사람이 좀 대체 가능한 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뭐 항상 큰 사회 속에서 느끼는 그런 고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즐겁게 지냈지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개발협력 분야에 와서 일을 하면서는 그때보다는 더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은 그냥 루틴은 뭔가 직장인이지만 결국 돌아봤을 때 어떤 개도국에 어떤 도움을 줬다던가 뭔가 내 노력과 나의 작은 능력이 돈 버는 데만 쓰이진 않았다. 뭐 작은 기업을 뭐 좀 힘들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 없이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개선하는 데 쓰였다. 이런 데서 의미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공익적인 측면을 또 중요시하는 그런가 봐요. 네. 예,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활동이 많으셨어가지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시아재단 개발협력 펠로우십도 예전에 네팔로 다녀오셨던
기록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였을까요? 아시아재단에서 이제 네네.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그리고 실무자들을 데리고 연수를 떠나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사실 제가 2번 참여한 게 KDI 입사하기 전에 한 2013년쯤인가요? 네네. 그쯤에 네팔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갔었고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체제 전환된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한 18년 그 정도에는 그 아시아재단에 이제 실무자로서 태국에 네네. 연수를 갔었습니다. 5년 후 전후가 그 정도, 굉장히 네. 다른 입장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네.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되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네. 국제개발협력의 NGO 그다음에 저처럼 뭐 국책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정말 학생들 뭐 서남아시아학을 하는 학생,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학생 이런 학생분들도 다 계셔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지에 가서 이제 관련 기관들도 면담하고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출장도 많으셨을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 이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었을까요? 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KSP 사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1년 사업을 하는데 3번을 저희가 가고 1번을 초청을 해서 역량 강화 연수 같은 거를 하는데 네. 우선 뭐 이제 하늘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부 화상으로 진행을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불러서 역량 강화 연수 기관 방문이나 이런 걸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일부는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걸 보고 좀 얻으실 수 있게 네, 네. 준비를 해서 현지 측에 지원을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다 정상화가 거의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네. 노하우들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옛날에는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그 뭐 연구진들이 현지에서 걸리면 놓고 막 와야 되나? 같이 기다려야 되나? 네네. 또 우리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쓰니까 일주일을 격리하면 호텔비는 누가 그렇죠. 내나? 뭐 모든 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네.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노하고 생겼고 네. 또 작년부터인가 저희가 SOS 그 국제적으로 그 SOS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에도 가입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좀 탄탄해졌다. 이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네. 네. 워킹맘으로서의 박수진 연구원님의 가장 큰 힘든 점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워킹맘은 기본적으로 네.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고요. 저는 원래 굉장히 극외향이고 항상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정말 혼자 있고 싶고 너무 공감이 가네요. 네네. 그리고 사실 그 항상 이 저울질 마음속에서 하게 되는 게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의 수고를 기반으로 내가 편한 거라는 그런 죄책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편이 오늘은 애기 내가 볼 테니까 나가서 놀고 와 하면은 한 반나절은 되게 기쁜데 조금 이제 지나가게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밥은 잘 먹고 있는 건가? 내가 뭘 얼마나 재밌겠다고 우리 남편 고생할 텐데 뭐 그냥 그런 생각, 그런 책임감과 그 그렇죠. 죄책감과 혼자 있고 싶음과 막 네. 그런 모든 욕구들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뭐 하나도 항상 만족스럽지 않은 바쁜 네. 그런 생활 그게 네. 힘든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또 삶의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겠죠. 네. 네, 계속 갈등하고 또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진 연구원님의 가장 큰 조력자는 누구일까요? 남편. 남편.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선 성향이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향이고 좀 이제 역마살이 꼈다고 하죠. 보통 돌아다니고 활동적이고 예.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근데 남편은 완전히 반대 성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MBTI E랑 I라고 하죠. 보통 네네. 남편은 이제 극 I 집돌이 네. 그리고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고 자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타입인데
이제 그거를 빌미로 저는 나는 나가야 힘이 나니까 하면서 아이를 두고 호시탐탐 나갈 기회를 노리고 했었는데 다 알면서 그거를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박수진님의 그 부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극과 극이 끌리나 봐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근데 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니까요. 그 아이와의 시간이 아무래도 평일에는 없을 것 같은데 주말에는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주려고 하고 계세요?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좀 잠이 많다 보니까 네. 저하고 아기는 일찍 일어나서 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기를 하고 중앙공원으로 중앙공원이요. 네, 중앙공원 놀이터가 그 에너지 발산하는데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어떤 곳인지. 우선 막 기어 올라가고 네. 그리고 미끄럼틀도 일반 뭐 아파트 놀이터보다 훨씬 높고 콩콩 뛰는 거 방방. 아, 네, 트램폴린. 트램폴린도 있고 뭐 아. 짚라인도 있고 아직 무서워서 못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 놀이터까지가 되게 멀어가지고 네. 거기를 이제 킥보드로 가면 상당히 신나죠. 힘이 들죠. 소화가 빨리 되죠. 네. 아, 5세 아이를 두고 계시다고 했는데 다른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5세 부모님들 중앙공원 놀이터 참고해 보시면 참 추천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는 KDI가 내려온 2013년 12월 26일부터 네. 살았습니다. 아까 아주 멋진 표현 해주셨어요. 개청민이시라고. 네, 예. 삼생 개청민. 삼생 개청민. 네.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기본적으로 삼생할 거에는 KDI밖에 없었고 저희 이제 기숙사 사택 쪽에 모두가 같이 살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때 네. 저희가 치킨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기 대박리였나? 하여튼 어떤 리에 있는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여기 어딘데 치킨 좀 갖다 달라 했더니 아저씨께서 호되게 장난 전화하지 말라고 아, 호통을 정말요? 치시더라고요. 거기 사람 아무도 안 사는데 지금 거기로 배달을 시키냐. 그래서 저희가 믿어달라. 여기 사람이 산다.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누릴 게 많죠. 네, 버스도 생겼잖아요. 우선. 네, 네. 그때는 그것도 없었는데. 맞네요, 진짜. 예, 그 시간을 버텨내니까 네. 또 우리가 또 세종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킹맘으로서의 박수진님을 더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 KDI의 국제협력지원센터에서 아주 한 자리를 제대로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박수진 연구원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또 삶의 방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워킹맘으로서 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 인사이드에서는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박수진 전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한 분야의 연구원으로 또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